협동조합 이것만을 알고 시작하자 두 번째 시간, 이것 모르면 싸운다. 협동조합 기본법과 표준정관에 대한 이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가 왼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시작했다가 발생하는 일이죠.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관의 핵심 사항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싸우지 않고 성공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보도록 합시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은 5인 이상이 모여 신고와 등기를 통해 설립되며 보험업과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법인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닙니다. 등기를 통해 설립되었기에 등기부를 정확하게 기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사업 목적 또는 임원의 변경, 사무소 이전, 출자금의 증가와 감소 등이 발생하면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의사록을 만들고 공증받아야 하며 등록면허세를 내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사업체로서 법인세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만의 정관을 만들고 정관에 근거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정관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구성원, 활동 내용을 정한 규칙인데요.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동의한 계약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조합원이 충분히 이해하는 계약서인 거죠. 특히 임원의 정관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정관에 근거한 운영을 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관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 누가 될 수 있을까?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법인이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공통의 필요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동질의 조합원이 협동의 경쟁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적으로 많은 경우가 장점일 때도 있지만 소수이면서 질적으로 우수한 조합원이 모일 때 경쟁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은 가입 탈퇴의 자유가 있고 가입 신청을 하면 이사회 등을 통해 검토하고 가입 승인 통지를 하고 출자금을 납입하게 되는데 반드시 출자금을 납입하여야만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은 출자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집니다. 이외에도 총회 소집 요구권이 있고 탈퇴 시에는 지분 환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조합원은 회의, 교육, 사업 등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도 있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입니다. 출자금은 협동조합의 자본금입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고요. 공동 소유를 위한 경제적 참여이기도 합니다. 출자금의 산정 기준은 일자의 금액을 정하고 조합원이 되는 최소 출자 구자수를 결정하여 정관으로 정합니다. 단, 한 명의 출자금이 전체 출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출자금은 얼마로 해야 적정할까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법은 최고 최저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사업 개시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사업 내용이 있어야 산정 가능합니다. 단, 너무 적은 금액으로 협동조합을 설립부터 하고 보자는 방식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택시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출자금으로 납부합니다. 출자금은 돌려주는가? 탈퇴 시에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지분을 계산하여 환급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출자금을 환급합니다. 진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탈퇴한 다음 회계연도에 지분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총회에서 지분 환급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고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가 환급에 동의해야만 지급된다는 것을 가입 시 또는 설립 시에 모든 조합원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에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으로 계산하며 지분 범위는 규약으로 미리 정해야 합니다. 자산이 늘어났으면 출자금보다 더 많은 지분을 받아가겠지만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아 자산이 줄어들었으면 출자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자금과 지분 환급에 대한 기본법의 규정을 잘 모르고 시작하면 싸움 납니다.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데 규관을 두고 운영합니다. 협동조합에는 의결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이사회, 감독기관인 감사가 있습니다. 총회는 협동조합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개최해야 합니다. 총회의 의사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 의사결정합니다. 단지 주요한 사항, 정관을 변경한다거나 해산, 합병, 분할, 조합원의 제명, 지분 환급 등은 참석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합니다.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될 사항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변경, 규약의 제정, 변경, 폐지,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승인,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조합원의 제명과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의 환급은 반드시 총회에서 조합원에 의해 의결되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은 기본법으로 적용하는 사항이기에 위배의 시에는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사회로 유임해서 처리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집행기관인 이사회의 의결사항도 기본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규정의 제정과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작성 등은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법과 정관을 잘 알고 시작해야겠습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사전 절차와 후속 관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총회나 이사회 소집 시 각각의 조합원과 이사에게 7일 전에 개별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회의 진행 시에는 의결 종족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 이후에는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총회의 의사록에는 기명 날인인과 의장이 날인해야 하고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참석이사 전원이 날인해야 합니다. 기본법과 정관에 정한 운영 절차를 어길 시에는 회의 결과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의 결과는 모든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정관, 규약, 규정,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등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들에게 일상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체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적 운영이 협동조합의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하시는 발기인들은 앞으로 대부분 임원으로 활동하실 것입니다. 임원의 구성과 선출 방법, 금지 조항, 그리고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잘 알고 취임 승낙하셔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말하며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으로 정관의 정수를 정해야 합니다. 임기는 4년 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임원의 연임은 가능하나 이사장은 2의 연임만 가능합니다.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사장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고 임원이 직원을 겸직하지 못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10인 미만이거나 직원협동조합은 제외입니다.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사와 감사를 먼저 선출하고 선출된 이사 중에서 이사장 선출을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합니다. 협동조합 임원이 법령, 정관을 위반 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해임 총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요구 해임 총회가 자주 있습니다. 임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임원은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명백하게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장이 권한을 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만큼 책임도 있겠죠. 협동조합의 노사관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사장입니다. 협동조합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대표는 이사장입니다. 이사장,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하겠지요.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어 결선 결과 잉여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배분할까요? 협동조합 법인의 잉여가 발생하면 먼저 손실을 보전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법정 적립을 해야 합니다. 법정 적립 다음은 임의 적립을 하고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이용실적 배당과 출자 배당을 합니다. 법정 적립은 잉여금의 10% 이상을 자기 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강제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된 금액은 손실보전이나 청산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30% 이상을 법정 적립해야 합니다. 임의 적립은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이용실적 배당을 배당 총액의 50% 이상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 배당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약은 별도로 마련해야겠습니다. 출자금에 따른 배당은 배당 총액이 아무리 많아도 출자금의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관을 통해 협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해봤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결심하신 분들은 세 번째 시간 협동조합 유형과 유형별 사례를 시청하시면서 협동조합 유형을 설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